안녕하세요. 크롬44입니다. 간단히 오전 시황 좀 한번 체크 좀 해 드릴게요. 그 사이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구간은 어쨌든 세력이 이평선을 되게 많이 신경 쓰면서 차트를 운전해 오고 있는 구간이다. 물론 이제 이 구간을 벗어나면서 이평선의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차트는 생물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1년하고도 5개월의 과정에서 20주, 60주, 120주, 200주 이평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또 여전히 시나리오는 진행 중이라는 거, 그래서 이평선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서에이지의 관점 제가 다시 한번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제 신문 기사에서는 아서에이즈는 이더리움 1300달러, 비트코인은 2만 달러 보고 있대. 이렇게 뭐 신문 기사만 나오지 왜 이 친구가 그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핵심은 뭐라 그랬죠? 아서에이즈는 요걸 보고 있다라고. 비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ABC 파동을 보고 있고 피보나치 값에 1.618 되돌림 구간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직전 반감기의 고점이기도 하죠. 어디가 21,000달러가.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2만 달러가 아니고 21,000달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1,000달러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점 가능성이 있는 구간들 제가 한 세 가지 짚어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맞고 올라간 200주 EMA, 그 다음에 CME 갭이 존재하는 24,000달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서 헤이지의 의견처럼 2만 달러도 충분히 이번 하락 파동의 저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2만 달러까지 하방 돌파되면 뭐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건 상관없는데 2만 달러까지 하방 돌파되고 일주일 내에 혹은 그날 회복이 바로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시장은 가망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은 최소 당분간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모르죠 뭐 제 예상과는 상관없이 13,000달러까지 10,000달러까지 떨궜다가 그냥 한꺼번에 쫙 올릴 수도 있는데 2만 달러 이하로는 떨어지는 건 조금 상상이 안 가네요. 주기영 대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지금 피트 상황을 좀 추세성 관점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세선은 제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뭐 이평선이 10이라면 제가 추세선을 활용하는 부분은 거의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솔직히 이평선은 이제 그닥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아주 많이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이제 이 구간은 유별나게 세력이 이평선을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저도 같이 신경을 많이 써야죠. 너무나 명확한 매수 매도의 기준을 알려주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요. 나름 알고만 있다면. 근데 뭐 다시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 이 이평선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의식을 할지 아니면 뭐또 다른 히든 메시지를 남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고요. 자, 일단 뭐 가볍게 하방 추세선 하나 그어져 있죠. 되게 중요하죠.
되돌림 파동이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그 되돌림 파동으로 인해서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조금 이제 새로운 변곡점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법 큰 되돌림이고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정고점을 향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추세에서는 좀 반드시 돌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추세선마저 페인팅을 준다면 좀 어떠한 또 근거가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뭐 추세선 활용하시는 분들 많죠. 뭐 간단히 이런 이제 추세선도 하나 그려질 수가 있고요. 됐죠? 그래서 뭐 상승 추세선이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상승 추세선이 하방 이탈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숏을 들어갈 만하다. 근거 하나, 내가 숏을 들어가는 근거 하나, 뭐 다른 유튜버들이 숏을 치니까 나도 따라서 숏, 바코드가 롱을 치니까 나는 바코드 반대로 그냥 숏 쳐가지고 호방꿀 해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추세선 하방 이탈. 그리고 또 어떤 근거가 또 있나요? 이 자리는 보면 여기 강력한 120주 EMA마저도 하방 돌파되었구나. 이 CME 차트는 안 보이지만 일반 거래소 차트는 하방 돌파되었던 게 월요일날 나왔습니다. 120주 EMA는 여기서 한번 지지 컨펌을 받으면서 세력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아마 일반 거래소 차트는 어이구야, 이건 지워도 되니까 피보나치는 지울게요. 일반 거래소 차트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시켰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CME 차트거든요. 근데 일반 거래소 차트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컨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숏 매수 근거는 꽤나 강력하죠.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막 파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뭐 할 말은 많은데 그냥 뭐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너무 자의적입니다. 파동 세는 건 예를 들어 좀 엘리엇 파동 좀 한다라는 사람한테 10명 딱 세워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동을 세보세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뷰로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런 이론이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유독 자기한테는 잘 떨어지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런 큰 파동에서 보는 건 상관없어요. 이런 큰 파동에서 뭐 A, B, C 보는 건 상관없는데 막 15분봉 보면서 막 파동 개수 세는 애들 있더라고요. 막 15분봉 켜놓고 막 15분봉 켜놓고요. 파동을 세고 있어요. 막 2, 3, 4, 5 A, B, C 임펄스 1, 2, 3, 4, 5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할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뭐 하고자 하는 얘기로 돌아가서 뭔 얘기 했었죠? 네. 여기 왜 숏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추세선이 이탈했고 이게 추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봉보다는 4시간 봉이 4시간 봉보다는 일봉보다는 주봉이 이렇게 추세선으로서 가치가 높은 거예요. 15분봉 이렇게 쭉 그어놓고 이탈했네, 숏, 뚫었네, 롱 전부 다 세력한테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정말 확신이 드는 자리가 보면 있습니다. 여기선 들어가면 롱 먹겠네. 여기서는 들어가면 숏 먹겠네. 근데 그런 자리는요.
한 달에 몇 번 안 나와요. 뭐 여기 한 번 나왔고요. 방금 말씀드렸도 여기는 이제 들어갈 만한 매수 근거가 확실하니까 롱 들어갈 만하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숏 들어갈 만하고요. 여기. 저는 뭐 파동 관점이 아니라 이평선하고 추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충분히 들어갈 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는요,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말 큰 자리는 막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선물 매매를 지금 유튜브 방송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선물 매매로 돈 버는 분들은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1년에 매매 딱 뭐 두 번, 세 번 합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두 번 해요. 손익비 큰 자리. 그리고 이제 그걸로 1년치 수입 쫙 땡깁니다. 그렇지 뭐 유튜브 방송처럼 막 50배, 20배, 10배, 100배 쳐서 그냥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호객꾼이죠, 호객꾼. 모집책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유튜브 선물 방송하는 애들 전부 다 그냥 도박장 모집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박장 모집책이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도박장 모집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물은 권하면 안 돼요. 그냥 명제예요. 명제. 선물은 권하면 안. 일반 투자,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일반 투자자에게 너 선물로 돈 벌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선물로 매달 억 벌 수 있어. 죄악입니다. 죄악. 벌 받아요. 벌 받아. 나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하다 이런 얘기까지 왔나요? 어쨌든 뭐 이런 매수 근거가 되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뭘 통해서? 추세선을 통해서. 그 추세선에 이평선을 곁들이면 어떻게 되죠? 또 확실한 근거가 또 생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뭐 제가 뭐 이런 추세선 말씀드리려고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추세선은 물론 기본적인 추세선 중요합니다. 따로 있더라. 이른바 세력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추세선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쉽게 함정이 발견되지 않는 예를 들어 살짝 이탈했다 막 들어올리는 추세선들 있거든요. 막 꼬리 줄줄줄 달려가지고 그런 추세선 말고 좀 확실한 매수, 매도의 근거로 담을 수 있는 추세선은 조금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그런 추세선을 찾기 위해 차트를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 남들 다 보는 그림 말고요. 제가 오늘 뭐 보여드릴 추세선은 제 주 계정에 그려져 있는 추세선 중에 그냥 하나인데 제가 이미 작년에 10월인지 12월인지 정말 중요한 추세선이고 앞으로도 기준이 될 추세선이니까 꼭꼭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작년에 지금 5월인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추세선입니다. 그냥 트레이딩뷰 확인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10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네요. 좀 이따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추세선이었습니다. 그때 요거였어요. 요건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이 추세선 그려드렸던 게 한 요쯤이었는지 아니면 고점 찍고 내려올 때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요때는 이제 코로나 백신 후유증 때문에 한 달 거의 두 달 가까이 트레이딩뷰 활동을 안 했을 때이니까 보시니까 좀 되죠. 이탈되니까 저항받고 뚝 떨어지고 뚫는데 계속 저항받다가 뚫어냈고 지지 테스트하지만 실패하니까 쫙 그리고 중간값에서 반등. 근데 뭐 요것도 훌륭하죠. 요것 자체로도 충분히 매수 매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떠신가요?
제가 이때 이제 트레이딩 뷰 활동을 안 했지만 제가 10월달 이 구간에서 너무 달렸어요. 이때 아마 이때 그 트레이딩 뷰에 올려놓은 자료는 제가 그 2000 그냥 이렇게 하면 이때 제가 트레이딩 뷰에 올려놓았던 자료가 제가 지금껏 올렸던 분석 자료들 중에 가장 퀄리티가 높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 이전에 뭐 코인판에 썼던 글이나 아니면 뭐 MLB 파크 불펜 게시판에 썼던 글들 중에 좀 더 퀄리티 높은 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뭐 다 지워버린 글들이 많으니까 하도 그냥 유료방에서 그냥 퍼가게 해가지고 근데 트레이딩 뷰는 삭제가 안 되거든요. 한번 게시글 올리면 그게 삭제가 안 되니까 트레이딩 뷰는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코인판은 제가 싹 다 지워버렸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은 엠팍에도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은 몇 개 없을 거예요. 예전에 썼던 글들 중에서 좋은 게 많았지. 다 지웠으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매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추세선 때문에 저는 매도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주봉 단위로 봤을 때 하웨이타라는 요 음봉 보이죠? 요거 보고 그냥 싹 다 매도를 쳤는데 물론 그때 몸도 안 좋았고 여러 저런 사정이 좀 겹쳐가지고 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좀 수익 엄청 좀 크게 봤죠. 제가 이때 손절 느낌의 익절로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거든요. 이때 코로나 빔 1차 코로나 빔은 싹 다 쳐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손절 느낌의 익절하고 진짜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트레이딩 뷰도 그만두고 거의 한 매매를 안 했어요. 그냥 이 구간에서는 전 매매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선물도 안 하고요. 이때 그냥 와우만 죽어라고 했어요. 와우만. 매매할 시간에 그냥 와우만 했던 것 같아요. 와우 클래식만.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 다시 시작했던 게 처음 매수 들어갔던 게 이때 매수 들어갔죠. 201 2평 돌파했고 아마 이때 보면 주봉으로 따지면 201 2평선 제가 뭐 평소에 많이 강조했던 201 2평도 같이 이렇게 뚫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그냥 트레이딩 뷰에 제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거의 업데이트를 하다시피 했죠. 워낙 중요했던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렇게 복마전도 많았고 결국에 이제 선물 ETF 이렇게 출시되는 호재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미리 알아채 가지고 수익을 제법 많이 봤던 구간이었는데 그래서 뭐 여기에서 조금 잃었던 거 여기에서 거의 맨징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잃었던 게 아니라 조금 마음 아팠던 금액을 근데 이번에 대참사가 또 터졌죠. 솔직히 뭐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뭐 혼자 있으면 계속 그 생각 나니까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 짓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계속 그 생각에 막 빠져드니까. 그래서 지금 녹화 영상을 조금 아침에 일어나 차트 좀 보다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좀 빨리 남들보다 발견하고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차트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 왔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부딪힐 확률이 조금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하방 추세선 하나 있잖아요. 여기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 겹치는 부분. 날짜까지도 조금은 예상 가능하죠. 예를 들어 2022년 9월 26일 이때 돌파 시도가 될 수도 있겠고 이 구역 있잖아요. 이 구역 즉 여기 추세선의 상단과 여기 대하락 추세선의 상단이 겹치는 부분은 상당히 뚫는데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게 뚫렸을 때 근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죠. 근데 그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게 있으니까. 여기하고 이 자리. 뚫게 되면 이제 여기는 지지 자리가 되겠죠. 달고 올라가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걸 이렇게 하나 더 해보고요. 어떤가요? 하나 더 그어볼까요?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네. 하나 더 그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근거가 없네요. 여기까지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무리수고, 이 추세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되면서 이 가운데 값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가운데가 돌파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돌파 지지 테스트 중간값 삭제하고 바로 상승. 돌파 실패하고 돌파 후 지지 테스트 바로 다이렉트. 여기서부터 엄청 힘들었죠. 돌파 실패 다시 재돌파 막히고요. 다시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 시도 막히고 돌파 후 중간값까지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진 상황이죠. 어디? 그 하단 중간값까지. 즉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해왔죠.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을 그죠? 채널로 계속해서 해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그 전까지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조정은 없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 채널 안에는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채널 안에서 지지고 복구했어야 되는데, 차트가 다시 뭐라고요? 좀 지울게요. 근데 좀 되게 신기하죠. 요런 세력이 조금 의도가 담겨 있는 추세선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좀 더 있습니다. 실은 비트 차트뿐만 아니라 다른 토탈이나 도미넌스 차트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죠. 어쨌든 가장 상승 추세가 쭉 이어졌어야 하는 건 뭐냐면 계속 이 채널 안에서 지지고 복구했어야 됐다 이거죠. 그 다음 채널로 내려오면 안 되고, 그잖아요. 지금껏 방금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이 채널 안에서 지지고 복구 했어야 되는데 여기로 내려오면 안 된다 이거죠. 떨어지더라도 이 채널 안에서 지지고 복구, 올라가서 이 채널 안에서 지지고 복구, 올라가서 이 채널 안에서 지지고 복구 했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이 채널 안에서 지지고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채널로 하위 이탈해 버렸고 다시 또 그 다음 채널로 하위 이탈했죠. 근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중간값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중간값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값을 지켰다라는 건 뭐냐면 빠르게 다시 이 한 단계 위의 채널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단계 위의 채널로.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중간값이 빠지고 차트가 여기까지 빠진다. 2만 달러 아래로 하위 이탈한다. 그러면 당분간 또 계속 이지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만 달러 아래로 하위 이탈하게 되면 이 시장을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떠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먹을 건덕지가 없고 세력들 호구 노릇이나 할 수는 없으니까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빠르게 요 상단 채널로 올라가는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락 채널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이 하락 채널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 하락 채널 뚫고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여기. 근데 딱 보니까 뭐하고 겹치나요? 지금 요 자리 여기하고 겹치죠. 여기하고 이거 120주 이평하고 겹치잖아요. 아마 여기 20주 이평하고 60주 이평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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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게 되면 밑에 하단을 지켜주는 이평은 이제 요 200주 이평 하나 남을 거고요. 참고로 일반 거래소 차트 200주 이평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이미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CME 차트만 아직 여기에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조금 해드릴게요. 아마 지금 주봉 이평이 곧 여기 34,000 부근에 다 수렴할 것 같거든요. 채널 겹치는 부분하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중요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가 정말 가장 좋은 건 그냥 장대양목 하나 팍 꼽아버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냥 이평선도 그냥 하나 뚫고 지리지리지리 하나 뚫고 지리지리지리 이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두 개 세 개 그냥 팍 뚫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제 그랬냐면요.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이거 보세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락을 여기 갭도 똑같이 있네. 여기 갭 보이시나요? 갭 보이시나요? 와, 여기 갭도 있네. 갭 보이시나요? 코로나 빔이거든요. 지금 여기 차트도 여기 갭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쭉 올렸죠. 이 음봉 보니까 갑자기 또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여기 음봉 보이시나요? 잠깐 뭐 제 얘기 좀 조금 하자면 제가 저는 그 코로나 빔 손절을 이제 이건 주봉인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빔 터지기 이틀 전인가 그냥 뒤늦게 손절을 했어요. 뒤늦게. 그래서 손실률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현물 재매수를 한 요쯤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요쯤에서 들어갔나? 근데 어쨌든 제 손절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했어요. 지금 이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알트들 2배, 3배 막 올라가고 그럴 때였거든요. 코로나 빔 저점에서. 막 초조하고 그래가지고 선물 매매를 이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선물 매매. 그래서 뭐 한 3주 동안 잘 벌었어요. 잘 벌어가지고 그때 한 비트 개수도 한 10개 정도로 늘렸던 것 같고 비트 한 개, 2개 정도로 시작해서 잘 됐어요. 근데 아직도 정확히 기억난다. 이때 그 액수로는 이제 뭐 큰 돈 아닐 수도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액수로도. 이때 4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그 1시간 만에 2천만 원 베팅 들어갔다가 청산당하고 분노 베팅으로 바로 2천만 원 또 들어갔다가 바로 청산당하고 그때 15배 들어갔던 것 같은데 4천만 원을 1시간도 아니죠. 실제 털리는 한 20분? 근데 제가 진짜 아까워하는 거예요. 4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때 제가 잃었던 게 뭐냐면 비트는 한 5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 잃었던 것 같고 이더리움을 120개 정도 잃었던 것 같아요. 4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잃어버린 코인 개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거 지금까지 아마 장기 홀딩 했으면
뭐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수익이. 이때 이더룸이 제가 알기로 20만원도 안 했거든요. 막 12만원, 13만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20만원도 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20만원도 안 했을 거예요. 뭐 가격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막 15만원에서 17만원 막 시장가로 긁어가지고 오피트에서 보냈던 것 같으니까 근데 단 20분 만에 요걸 잃었어요. 이때 비트는 1000만원도 안 했죠. 비트 막 700만원, 800만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요 4천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코인 잃어버린 개수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뭐 피트하고 이더는 뭐 쉽게 파는 코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쭉 갖고 가는 코인이잖아요. 뭔 얘기하다 또 이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선물하지 마세요. 선물하시면 패가망신합니다. 진짜. 지금 뭐 유튜브로 선물로 막 뭐 매달 억을 번다 뭐 그런 친구들 전부 다 그냥 도박장 호객꾼이에요. 호객 모집책이요. 모집책. 모집책. 안 그러면 그냥 래퍼를 다 그냥 모 기자분이 저격했잖아요. 근데 모 기자분이 그렇게 저격하는데 뭐 이런 방구 없잖아요. 그냥 깨갱하고 있잖아요. 깨갱하고 있잖아요. 선물하지 마세요. 패가 망신합니다. 그냥 현물하세요. 현물로도 충분히 법니다. 물론 이제 이때 잃어버린 금액 자체는 요때 이제 이 충격으로 제가 코인 접었어요. 바보같이 이때 코인 접습니다. 제가 코인 접고 그냥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식했어요. 주식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 4, 5, 6, 7, 8, 9, 10, 7개월이네요. 주식했어요. 주식. 그리고 제가 이때 복귀했거든요. 아, 저점 왔다라고. 당연히 이제 요 20주 이평선 보면서 각을 재고 있었죠. 아, 근데 무슨 얘기를, 아, 맞다. 뚫어버리려면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걸로 말고. 이거 보이시나요? 이런 게 지금 나와야 돼요. 이게. 보시면 한꺼번에 120주, 20주, 90주 한 방에 뚫어버렸죠. 한 방에. 보이시죠? 이런 절대 양봉이 한번 떠줘야 돼요. 어디에서? 이제 곧 이평선들이 해창을 할 거예요.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몇 주 안 남았어요. 곧 모일 것 같아요. 뭐 추세로 따지면 뭐 추세 그어보면 알죠. 아이, 하락 기울기를 봤을 때, 이때하고 좀 겹치네. 7월쯤 되네요. 7월쯤. 묘하게 이때하고 겹치네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기 이탈하면서 쫙. 이탈하면서 쫙. 앞으로 이제 요 와리가리를 조금 하겠죠. 와리가리를. 이제 절대 양봉이 하나 떠야 됩니다. 이때처럼 절대 양봉이 하나 떠줘야 돼요. 그러면 추세 전환 받고 이 사이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클 한 번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 한 번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웅장해지잖아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 트레이딩 뷰로 2024년 중반에 이제 다음 반감기가 오는데 반감기 고점은 이미 나온 거 아니냐, 이제 물리적 시간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는데 불과 뭐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거든요.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예요. 그러면 10월부터 4월이니까 뭐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잖아요.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재료가 터져야 돼요. 재료가. 우리가 이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죄송합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레이스케일에서 현물 매수 계속 하더라. 테슬라가 계속 입 털어줬죠. 우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주 그냥 가격 조금만 하락하면 비트 사주고 가격 조금만 하락하면 비트 사주고 쫙쫙 올려줬죠. ETF 터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트윗질 한 번만 해주잖아요. 트윗질 한 번만 해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트윗질 한 방으로 이거 올라간 거. 다른 호재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트윗 한 방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아직 반감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올리는 시간이 대략 1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대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추세선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추세선은 이 추세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 차트에 표기를 해 두시고 매매에 참고하시라는 거. 비단 이 추세선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세력의 의도를 담고 있는 추세선은 이 추세선이다. 그리고 제가 이 추세선의 중요성을 언제 작년 겨울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겨울에. 정말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되는 추세선이죠. 이평선과 함께 곁들이면 거의 상당히 매매 기준 잡는데 편한 추세선이고 앞으로 또 여전히 역할을 할 거예요. 물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은 분명 유통기한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울기의 가속 채널이 나오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추세선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유통기한을 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뽑아 먹어야죠. 활용해가지고.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20주, 60주, 120주, 200주 EMA가 언제까지 유통기한을 자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뽑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팅 바꾸셔야죠. 20주가 아니라 5주, 100주, 100으로 세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바꾸시는 거죠. 이평선 세팅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강조하죠.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20주, 60주, 120주, 200주 EMA를 활용하면 정말 좋더라. 그리고 이 200주 EMA 한번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 땡기라고 한 자리가 최근에 제가 트레이딩 뷰로 말씀드린 자리는 이 자리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이제 이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죠. 불펜에도 실시간으로 댓글 달았는데 표현을 뭐라고 썼나요? 여기서 매수 못하면 바보라고 그랬죠. 바보.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미 차트가 A, B, C로 이거 떨어졌거든요. 피보나치 시켜서 A, B, C로 떨어졌어요. A, B, C로 떨어지는 파동의 끝자락이면서 제가 매수 근거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A, B, C 파동의 피보나치 목표값이면서 동시에 120주 이평이 존재하고 맞나요? 120주 이평이 존재하고 동시에 여기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CME 갭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풀매수 때리라고 그랬죠. 이거 말고도 토탈 차트에서도 강력한 근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근거가 하나가 아니라 4개, 5개 겹치는 구간은 1년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런 자리는 그냥 매수 때리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뭐 손절 자리는 짧잖아요. 손절 자리 진짜 짧잖아요. 여기 매수했으면 여기 이탈하면 그냥 던지면 되는 거니까. 겁낼 필요가 없는 자리죠. 근데 그런 자리가 한 번 더 올 뻔했어요. 한 번 더. 어디 자리냐? 여기 갭 보이시나요? 제가 이 자리도 뭐 작년 겨울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조정폭이 오게 되면 충분히 24,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근거로 든 게 CME 갭이었고 또 그 근거로 들 수 있었던 게 200주 EMA였죠. 일반 거래소 차트는 저번 주 금요일날 200주 EMA를 맞고 지금 올라선 상태인데 지금 CME 차트 같은 경우에는 200주 EMA가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200주 EMA. 갭도 못 채웠어요. 지금 갭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뭐 채운 것도 아니고 안 채운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맞나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세력의 복마전인데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이 갭 매꾸로 온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현금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간이 이때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널 관점에서도 보면 여기는 그 중간값 아래에 있는 채널이고 채널로 보세요. 채널 제가 그어드린 여기 채널이잖아요. 근데 당분간 이 차트는 저는 여기 채널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채널 안에서 움직였듯이 이 가운데선 기준으로 아래 채널이죠. 근데 이 가운데선 기준으로 이 위 채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평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일반 거래소 차트도 마찬가지고 CMC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요 200주 EMA와 지금 CMC 차트 기준으로는 24,000달러, 그 다음에 일반 거래소 차트 기준으로는 25,000, 26,000달러 레벨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은 여기 34,000달러. 이게 위아래로 한 10,000달러 정도 차이 나니까 제법 큰 폭이네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한두 달 정도 세력이 매집을 하겠죠. 위로 이렇게 펑 하고 터트려야 되니까. 물론 이제 장대 양봉 그냥 빠르게 그냥 개미 털고 확 올려버리는 절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때도 보면 저점이 29,000달러, 고점이 41,000달러, 역시 위아래로 10,000달러 사이를 횡보했죠. 지금도 저점이 25,000달러, 고점이 34,000달러, 혹은 만약에 요 갭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요 갭을 여기서 채우겠죠. 그러면 채널 안에서 놀면서 요 갭을 채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점이 대략 24,000달러, 고점은 34,000달러. 역시 10,000달러 부근을 왔다 갔다, 10,000달러 부근을 왔다 갔다. 그리고 빡! 요게 나올 확률이 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충분히 매집했거든요. 세력들 진짜. 그냥 절대 양봉 하나 꽂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빠른 시일 내. 그래야지 좀 시장이 살지. 여기서 이제 와리가리 해버리면 와, 시장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대외 매크로 환경도 좀 안 좋은데 그냥 러시아 종전 뉴스 그냥 딱 한 휴전 뉴스 딱 하나 뜨면서 그냥 절대 양봉 하나 뽑아져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 추세선 신경 쓰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24,000달러, 상단은 34,000달러로 잡아두시고 CME 갭 채우러 올라가면 35,880달러, 36,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봉 이평선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자, 다시 한번 주봉 EMA가 모이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모이기 전에, 주봉 EMA가 모이기 전에 코로나 빔 때처럼 혹은 이때처럼 절대 양봉을 그냥 한 방에 뚫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서에이지 의견처럼 A, B, C로 떨어졌을 때 2만 달러까지. 아마 2만 달러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떨어지진 않고 여기서 뭐 와리가리 하다가 뭐 이렇게 채널 중간 값은 지켜주면서 이 채널 중간까지 깨지게 되면 여기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는 아서에이지의 지금 비트를 보는 시각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는가에 대한 근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매수, 매도의 근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현재 가장 중요한 이평선 200주 EMA의 지지 여부, 120주 EMA의 돌파 여부, 그리고 이 1년 5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이 빨간색 이평선. 컨펌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지지 컨펌만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다음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한번 쫙 내려왔었어요. 그때 중국발 거래소 악재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CME 차트는 그때 주말이어가지고 여기 안 찍혀져 있을 뿐이지. 여기 보시면 하나 쫙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컨펌 하나 받은 거. 일반 거래소 차트. 자, 저항 컨펌도 많이 받았다라는 거. 저항 컨펌도. 역시 뭐 요건 위로 살짝 위에서 마감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저항도 역시 다섯 번이나 받았어요. 그럼 지지 저항의 확실한 기준이라는 거죠. 뭐가? 이 빨간색 이평.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전화가 왔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어려운 구간이지만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